오늘은 전세 사기를 당한 뒤 보증금 반환 판결까지 받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임대인이 이미 재산을 다 빼돌려 버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보증금 반환 판결을 받으면 이제 압류하고 돈을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 다음 단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사건도 그랬는데 의뢰인은 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지만 임대인이 재산을 조사해보니 이미 임대인이 자기 명의로 돼 있던 건물과 땅을 전부 다른 사람 명의로 넘겨버린 것입니다. 재산이 전부 타인 명의로 돼 있어서 판결이 있어도 압류가 불가능했습니다. 판결까지 있는데도 이렇게 재산을 빼돌려버려서 의뢰인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에 쓸 수 있는 제도가 상위 취소 소송입니다. 쉽게 말하면 채무자가 빚을 피하려고 빼돌린 재산을 다시 되돌려 놓게 만드는 소송입니다. 이 사건에서 임대인이 빼돌린 부동산은 총 5개였습니다. 그중 3개는 임대인과 이름이 비슷한 사람들의 명의로 돼 있었고 나머지 2개는 외형상 전혀 달라 보이는 사람의 명의로 이전돼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5개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상위 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이 진행되면서 이름이 비슷했던 3명은 임대인의 친척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위가 쉽게 인정이 됩니다. 친족관계에서는 몰랐다는 주장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나머지 2개 부동산이었습니다. 명의인인 피고는 자신은 부동산 투자 차원에서 정상적으로 매수한 것일 뿐이고 임대인의 재산을 빼돌리는 상황이라는 것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매매계약서나 이체 내역 등 외형상으로는 정상 거래로 보이는 자료들을 많이 제출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실제로도 좀 애매해 보이는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자료를 하나씩 분석하다 보면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금 흐름이 지나치게 복잡했고 매매 시점도 좁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 거래인데 전체 흐름을 보면은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하는 의문이 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은 여러 차례 진행됐고 마지막에는 임대인 측에 대한 증인신문까지 있었습니다. 상대쪽 신문이 끝난 뒤에 제가 반대 신문을 시작했는데 이때 증인의 태도가 조금 이상했습니다. 질문을 하면 의도적으로 다른 말을 하거나 못 들은 척 넘어가거나 앞서 했던 말과 다른 말을 하게 됐습니다. 단순 매도인이라면 그렇게 답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이 과정을 보면서 실제 소유자는 여전히 이 사람한테 있고 명의만 피고로 넘겨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증언 내용과 제출된 증거들을 비교 분석해서 증인이 실제 소유자이고 피고는 명의인에 불과하다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내용의 참고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매수 자금 조달 경위가 불분명하고 소유권 이전이 지나치게 급박하게 이루어진 점, 증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점들을 종합해서 정상적인 거래로 보기 어렵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보증금 판결 이후에도 상대가 악질적인 채무자라면 집행 과정이 험난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재산이 빼돌렸다면 그 다음 단계로 상위 취소 소송까지 검토를 해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계약서랑 이체 내역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정상 거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법원은 거래 시점, 자금 흐름, 증언의 신빙성까지 전부 종합해서 판단합니다. 큰 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판결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반드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법리와 판례 분석 그리고 의뢰인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는 제 블로그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현우 변호사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